잠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보다 평균 5-6년 정도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8%더 오래 살아요. 그럼 남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차이의 원인을 깊이 파헤쳐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건강검진도 별 이상 없었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좀 거칠게 살아야 남자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건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난 아직 젊어. 밤새워도 끄떡없고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운동 안 해도 살만하고.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어요. 우리 남성들은 위험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해요. 무모한 도전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 진짜 아프면 가지. 이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정말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셨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접대로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우고. 난 철인이야. 이 정도로는 안 쓰러져. 이게 그 선배님의 말버릇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건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몇 년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냈을 텐데 그냥 무시하고 지내신 것 같아요. 그제야 그 어르신이 깨달았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피곤하고 숨이 차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지 않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지 않나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지 않나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적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게 어디 한두 개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 서세요. 바로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전원을 꺼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는데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아프면 참고 힘들면 참고 그게 남자답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참을성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해외 한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증상이 있어도 남성은 여성보다 병원에 가는 시기가 평균 3-4개월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증상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대요. 좀 아프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반면 여성들은 작은 증상도 자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조기 발견율이 훨씬 높고 치료 성과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남성들의 건강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까요? 혹시 담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술, 스트레스, 과로?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1위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5가지 요인을 순위별로 공개할 건데, 특히 1위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결과일 겁니다. 잠깐 계속 듣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보시기 바래요. 남성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뭘까요? 대부분 담배나 술을 생각하실 텐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일까요? 정답은 정말 의외예요. 그리고 이 순위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5위부터 시작할까요? 5위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5위밖에 안 돼.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해요.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부담, 승진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일 짓누르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IT 회사에 다니시는 대표님인데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시더래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암 발생률까지 증가시켜요. 4위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좀 안 한다고 그렇게 위험해? 네, 정말 위험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는 회사 동료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래요. 매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생활. 엘리베이터만 타고 계단은 쳐다보지도 않는 생활. 이런 생활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운동 부족은 단순히 살이 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높아져요. 3위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 좀 못 자는 게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인데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7-8시간보다 부족해요. 제가 아는 야간 보안관 한 분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을 10년 넘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면 부족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아세요? 뇌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이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여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또한 수면 부족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전립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는 생활. 이런 패턴이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어요. 2위는 해로운 생활 습관들이에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여전히 높고 고위험 음주율도 여성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제가 아는 자영업자 사장님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거래처 접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게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흡연은 말할 것도 없죠. 폐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남성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우고 힘들면 술 마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1위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답과 같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니 믿어지세요? 1위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뭐,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해요. 사회적 고립이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없거나 우울하고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상황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중장년 사별 남성과 이혼 또는 별거 남성이에요. 해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남성의 건강 위험이 흡연자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왜 외로움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사회적 고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외로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혼밥, 혼영화,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1위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신 건 아니죠? 아, 나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강 부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었어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한 갑씩 태우고 퇴근 후에는 소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운동이라고는 리모컨 누르는 게 전부였어요. 밤늦게까지 TV 보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은퇴 후에는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제가 말한 위험한 요인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대요. 그때 강 부장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아, 이제 정말 변해야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아침 40분씩 빨리 걷기를 해요. 수면 습관도 바꿨어요. 밤 10시 이후로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담배는 단계적으로 줄여서 완전히 끊었고 술도 주 1회로 줄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니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1년 반 만에 체중도 15kg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강 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씩 바꿔가니까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내일부터 하루 5분만이라도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을 보면서 여유를 찾아보세요. 운동 부족이 문제라면 내일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딱 한 층만이라도 말이에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수면 부족이 문제라면 오늘 밤부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해로운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담배나 술을 당장 끊기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고립 문제라면 오늘 저녁에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려보세요.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런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작은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응원을 부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는 일들도 함께 하면 훨씬 쉬워져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끔 실패할 수도 있고 며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67세에 금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3번이나 실패하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도전에서 성공하셨어요. 지금은 금연한 지 5년이 넘었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변화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60세든 70세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연 후 몇 주면 폐 기능이 향상되기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한 후 몇 주면 체력이 늘기 시작해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쁜 습관들도 줄어들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그 꿈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큰 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응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